오늘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볼 한병화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현업 경력으로는 약 2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경험까지 하면 약 5년차 정도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한병화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작년에 크몽이라는 플랫폼이랑 함께 인터뷰를 짧게 진행했었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저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개발과 파이썬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 한병화입니다. 2021년 대학교 2학년 때 크몽에 처음으로 서비스 등록을 하게 된 후 현재까지 약 320건의 개발 의뢰를 완료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업 과외를 병행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3학년 때 프리랜서 일에 부학생회장까지 맡게 되면서 바쁜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때 크몽에서 개인 최다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전문성을 직접 마케팅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본 그 경험은 앞으로의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저를 4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 보자면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컴퓨터공학과는 부전공을 했고 저는 좀 특이하게 전자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제 플레이스토어 계정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 취미로 앱 만드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제 개인 플레이스토어 계정에 약 40여 개 정도의 앱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크몽에서 전국 상위 2% 안드로이드 전문가 서비스로 산정을 받아서 현재 외주 개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생활은 작년에 끝으로 2024년에 예전에 T스토어라는 서비스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현재 통신 3사랑 원스토어라는 회사로 합해서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원스토어 주식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어 톡은 제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텔링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같이 살아온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이런 다른 방면으로 개발을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어떻게 프리랜서가 되었고 또 대기업 개발자까지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저도 아까 종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으로 입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연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 기반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혹시 궁금하시면 QR코드 찍으셔서 같이 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대부분이 다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저와 같이 컴공이 아니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맞으시네요. 저는 전자공학부라는 전공을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때 단순히 저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전자공학부, 경대 전자공학부 가면 삼성 가서 스마트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입학한 게 저희 학교고요. 하지만 정작 들어와 보니까 저희 수업에 배우는 것과 선배들이 배우는 것을 보니까 수식들을 엄청나게 4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잘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주만 진탕 퍼마시다가 호구 교람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시절 남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군 시절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면서 주변에 여자 동기들은 취업도 하고 또 군대 안 간 친구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일명 현타라고 하죠.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 제 꿈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앱을 개발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의무경찰이라는 제도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PC를 좀 많이 쓸 수 있었고요. 생활 코딩이랑 인프런과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해서 웹 개발을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HTML로 대충 만든 제 웹을 깃허브 호스팅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런으로 자바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자바 스윙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제가 의무경찰을 진행할 때 저녁일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되게 허접하죠. 그냥 날짜만 넣으면 며칠 남았는지 퍼센트로 알려주고 뭐 필요하면 하드코딩한 한 줄 평도 보여주는 저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거를 저희 서대 내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흥미를 느끼고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유튜브로 한번 독학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건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배포를 해보았죠. 저때 의무경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도 올려보고 하니 5,000 다운로드 수를 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독학해서 만든 저 허접한 앱이 5,000 다운로드 수가 넘어가고 다양한 피드백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개발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미를 느끼고 나서 제가 전역하고 대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렇게 앱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약 40여 개의 앱이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구글의 애드모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만든 앱에 광고 배너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저 40여 개 앱들에 애드몹 배너를 한 개씩 달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돈이 되네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사용자가 한 개도 없는 앱도 있고 하루에 한 10명 들어오는 앱도 있는데 그런 앱들이 40여 개가 쌓여서 배너로 만들어 보니까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30만 원까지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미로 시작한 개발이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꼭 취업을 하지 않아도 돈 수익화를 시켜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되게 많은 걸 시도해봤습니다. 유튜브도 운영해보았고 개발 과외도 해보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 사람들을 모아서 개발 세미나도 진행해보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욕심이 생겨서 이걸 좀 더 판을 키울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고요. 제가 2년 동안 약 40여 개 앱을 찍어냈는데 이 실행력이랑 이 속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가진 앱도 내가 돈을 받고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찾아본 결과 우리나라에는 현재 크몽이 가장 대표적이고 숨고, 위시캣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는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수 연계 1개 대학생한테 첫 의뢰를 누가 맡겼습니다. 21년도 8월에. 지금 수익금 3만 원 적혀 있는데 저 크몽 수술 빼면 한 5만 원의 결제가 됐던 것 같고요. 어떤 개인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안드로이드 앱 동작이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수정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3만 원 되게 작은 돈인 것 같기도 한데 저때 뭔가 제가 원하는 개발을 하면서 3만 원이라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는 거는 되게 감동적인 일이었고요. 가진 게 없는 대학생한테 의뢰를 맡긴 저분의 용기도 되게 대단하게 판단했습니다. 저렇게 무모하게 시작한 경험이 수익을 가져오게 되니까 제가 처음 의무경찰 전역일 계산기를 만들었을 때만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정말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살 때 쿠팡이나 배민에서 물건을 시킬 때 리뷰를 가장 먼저 보고 주문을 하시잖아요. 이런 프리랜서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서비스를 맡기기 전에 리뷰부터 보고 주문을 하는데요. 저는 첫 작업부터 되게 정성스럽게 해드리니까 5.0 만점을 주셨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리면서 지금 약 제 누적 작업수가 350건인데 그 중에 349건이 5.0 만점이고요. 단 한 개가 4.5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평점이 4.9점으로 찍히더라고요. 좀 주제에서 어긋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꼭 5점을 주셔야지 업주분들이 되게 속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한계 때문에 4.9로 평균 잡히는 제가 많이 속상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작년에 크몽이 저를 국내 상위 2% 안드로이드 전문가로 선정해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고 그게 끝이 아니라 프리랜서 히어로라는 크몽 블로그 필진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몇 달마다 프리랜서의 삶은 어떤지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매달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에서 코딩을 제가 취미로 배우기 시작해서 스스로 앱을 운영해보다가 외주 개발까지 도전해서 전국 최상위 타이틀까지 달아봤던 이 일들이 약 2-3년 안에 일어났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힘들지 않게 제가 즐기는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으면 제가 현업개발자로 일하고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잠깐 엑셀 말씀드리면 대학생 때만 해도 순이익 1억 이상의 수익을 내보았었고요. 사실 저는 그 1억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이뤄냈던 경험들이 더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동남아 제주도 할 거 없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씩은 무조건 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행들이 전부 일을 함으로써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는 것처럼 제주도는 거의 도민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는 프리랜서를 계속 안 하고 현업으로 돌아오게 됐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저 때 제가 대학생이라는 소속감을 달고 저렇게 일을 해서 좀 덜했지,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제가 일을 따오지 않은 다른 그냥 영원이거든요, 수익이. 그 수익의 불안정성이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이어지면 지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개발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신기술을 공부해야 되는 직종인데 프리랜서나 외주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레거시 코드들만 찍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도태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졸업 전에 취업을 목표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2023년 8월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공도 아니었고 관련 CS 수업도 별로 들을 수 없는 전자공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의 부족함이 되게 큰 저한테 리스크로 다가왔고 그래서 부트캠프라는 걸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사피나 우테캠 같이 오래 하는 부트캠프는 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짧은 것들을 알아봤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라는 거를 2달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2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저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를 끝내면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는 그 한 명이 들지 못해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왔고요. 취업 준비하려고 공고를 보니까 아까 종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경력직 공고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신입들이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야지 경력직이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시장은 경력직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정말 끊임없이 이력서를 찍어내고 면접을 봤었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라는 도메인에 좀 특화돼서 취업을 원했기 때문에 신입 공채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제가 좀 특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력직에 많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약 30여 개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었고요. 2달 동안. 그 중에 약 6개의 기업에 경력직 공고에 서류를 붙었었고 10번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달 동안 열심히 이력서를 찍어내고 제 장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경력 3년에서 10년 사이 공고에 쟁쟁한 경력직 후보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판교에 있는 사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업에 와보니까 제가 프리랜서 때 열심히 몰두해서 개발한 것과 달리 여유롭게 개발하는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현업에서 개발하다 보면 변수명 짓는 게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커피 마시면서 변수명 12시간째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이렇게 제가 살아온 과정, 커리어 여정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신입임에도 경력직으로 입사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짧으면서 당연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JD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경력직 공고도 신입을 요하는 신입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면 자격 요건에 항상 연차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신입이나 연차를 따지는 기업들은 그에 준하는 분과 단어를 써놓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격 요건에 연차와 함께 그에 준하는 분,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JD를 뿌리는 회사들은 숫자적인 연차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사람에 대해서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경력 공고에 서류가 붙었던 회사들은 전부 그에 준하는 분과 같은 워딩이 써 있었습니다. 혹시나 경력직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자격 요건을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6개 회사의 경력직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면접 마지막에 물어본 게 있었어요. 생신입임에도 경력 채용 면접에 붙여주신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항상 물어봤었는데 종합해보면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경력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만한 활동이나 이력이 있어야 당연히 뽑아줍니다, 회사들이. 수많은 경력직 후보들을 이기고 들어오려면 당연히 그 경력직들보다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서류를 뚫고 나면 항상 기술 면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CS 공부나 도메인에 관련된 공부들은 항상 놓치지 말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프트 스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동환님이 마지막 세션에서 소프트 스킬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판치는 이 개발자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소프트 스킬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협업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에 필요한 모든 역량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바이브 코딩처럼 이제 단순 코드 생산은 아마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저희 개발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그 코드의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의 설계 등을 어떻게 잘 짜내가는지를 기려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늘리냐 뭐 무턱대고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GDSC 혹은 다양한 개발 동아리 같은 것들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 당연히 소프트 스킬이 같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협업해보는 경험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줄 마무리를 드릴 건데 현재 개발자 시장이 특히 신입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이 어렵다면 그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했던 것처럼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길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외주가 됐던 사이드 프로젝트가 됐던 기술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뭐든 저희 개발 직종이 참 축복받은 게 일단 시작하는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인풋에 돈이 드는 게 없어요. 외주도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블로그도 일단 써보면 되는 거고 유튜브도 만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겁먹기보다는 일단 실전으로 도전해보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칠 생각이고 저희 QR코드에 제 링크드인이랑 인스타그램 등등 연락처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세션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병환님이랑은 2기 때 제가 만났으니까 한 재작년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병환님이랑 저랑 같은 동네에서 살아요. 그래서 외주 관련해서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했었는데 저는 정말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환님께서 취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으로 취업을 하신 줄 알았는데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조금 이런 썰을 조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주 개발을 경험해보고 싶지만 사실 처음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처음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개발 쪽 도메인의 활동들은 인풋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21년은 돌아간다고 해도 두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까?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처음을 경험했을 때는 저는 절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막 서비스를 등록해봤던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어떤 도메인 쪽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웹이든 안드로이드든 iOS든 일단은 제가 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웹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뭐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호스팅을 해본다거나 자신만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제 프로덕트를 여러 개 찍어보다 보니까 남들 걸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 단계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개발자시라면 자기만의 프로덕트를 개발해보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AI가 개발자를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AI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바이브 코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제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할 때도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랑 커서 AI를 엔터프라이즈로 결제를 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실제로 현업에서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외주할 때도 지금 거의 챗GPT한테 의존해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 강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단순 코드 생산이나 코드를 제작하는 것은 이제 AI에게 많이 의존도가 넘어갔다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이제 단순 코드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이 프로덕트의 아키텍처 설계나 아니면 기획, PM과 같은 직무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개발자가 AI에게 대체된다는 두려움보다는 그 시장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가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2년차 현업 개발자라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앞에 계신 다양한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되게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제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라는 게 단순 코드를 생산하고 짜는 직업이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 가보면 되게 많은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똑똑하게 코드를 잘 짜고 효율적으로 짠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요청에도 잘 눈구렁이처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많이들 길러주시는 게 개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개발자 역량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직장, 즉 현업의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 때 공부했던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원스토어라는 직장도 다들 T스토어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T스토어가 20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던 앱인데 저는 지금 그 20년의 역사를 가진 앱을 리팩토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실제로 직장을 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개발을 할 가능성은 거의 1% 정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90 코드들을 만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난해한 요구사항을 맡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역량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레거시 코드를 만져보는 것 자체가 저는 역량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신기술이나 아니면 트렌드에 따라가는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술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외주를 해서 외주에 녹여보거나 아니면 자기 프로덕트에 그 신기술 녹여보거나 꾸준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발자로 일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을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된 사전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현장에서 저희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앱을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앱만 해서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외주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이 그냥 이제 외주를 주실 수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어떻게 서버를 구축을 하시는지 아니면 구축을 해줘야 되는지 관리를 할 때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선 외주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의 MVP 개발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그런 목업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업무들이 하나가 있고 두 가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프로덕트 개발을 하면서 백엔드 땅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나 스파베이스 같이 요새 저같이 프론트 개발자들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서 저는 파이어베이스를 주로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제 백엔드 땅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해주시는 쪽에서 스웨거 UI API 명세서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개발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근데 안드로이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블로그 검색하다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일단 좀 신기하고요 지금. 그걸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처음에 입문하실 때 이제 어떤 언어로 입문을 해서 지금 이제 요새 제트팩을 꼭 써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코틀린을 쓰셨는지 아니면 자바에서 코틀린, 제트팩 이렇게 넘어가셨는지 그리고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우선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혹시 얼마나 계신가요? 안드로이드를 지향하고 계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옥이네요. 안드로이드가 사실 지금 네이티브 개발자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자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자바 스윙이라는 걸로 독학을 시작했다가 안드로이드까지 넘어오게 된 거라서 자바로 계속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로 외주도 자바로 하다가 이제 2023년에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잡 디스크립션에 코틀린이 필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뒤늦게 코틀린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사실 근데 코틀린이 자바 기반 언어라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지금은 코틀린 100%로 개발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의 제트팩 컴포즈나 아니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은 당연히 현업에서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여겨져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필요할 때 그거를 급하게라도 공부를 해서 현업이나 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바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그때 원하는 걸 습득하신 거. 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QR코드 찍으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병원님 여기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